손에 빨간 양념을 잔뜩 묻혀가며 김치를 버무리는 외국인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쩌다 서울 한복판에서 김치를 담그게 된 건지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벨기에에서 서울까지 12시간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한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패션과 뷰티의 진심인 벨기에 출신 유튜버 조에. 그녀는 평소 한국을 3년 전부터 꼭 한번 와보고 싶은 나라로 꼽아왔다고 하는데요. 막연히 동경하던 그 나라가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과연 조에의 눈에 비친 서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On est ici pendant 3 jours. C'est un voyage express. On va essayer de profiter le maximum et la Corée est un pays que je rêve de visiter depuis 3 ans. Ça sera un petit apéritif pour un prochain voyage, j'espère. 그렇게 꿈에 그리던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조에가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바로 한국 고깃집이었습니다.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자마자 한국 음식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연신 감탄을 쏟아내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3번이나 고기를 추가하며 김치, 각종 밑반찬까지 싹 비워버립니다. 첫 끼니부터 한국 음식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조에. C'est parfait. Incroyable. 3e service de viande. Et c'est trop bon. À chaque fois, ils nous ramènent du kimchi, du chou avec du gochujang, du riz. Bon, on a terminé de manger. C'était trop bon. Premier repas incroyable. 그런데 배를 채운 조에가 식사 후 곧장 향한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편의점이었는데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곳이라며 웃음을 보이던 조에는 편의점 문을 열자마자 두 눈이 완전히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60가지가 넘는 라면 종류부터 구운 고구마, 숙취해소 음료, 각종 에너지 드링크까지. 벨기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편의점의 스케일에 조에는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죠. 실제로 유럽의 편의점은 한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품목이 단출한데요. 과자 몇 종류와 음료 몇 가지가 전부인 수준이라 24시간 운영되는 한국 편의점 자체가 외국인들에게는 하나의 놀이터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조에는 새벽 5시에 눈이 번쩍 떠졌다고 합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몸이 이미 이 도시를 더 탐험하고 싶어서 저절로 깨어났다는 말을 남기는데요. 호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너무 기대된다며 환한 표정을 짓는 조에. 이 사람 이미 서울에 완전히 빠진 것 같습니다. 서울 아침 일찍 찾아간 호텔 조식 테이블 위에는 평소 조에가 접해보지 못한 음식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계란, 만두, 김치, 볶음밥, 알로에 주스까지. 조에는 이게 전부 조식 뷔페 메뉴라는 사실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는데요. 하나하나 이름을 댈 때마다 탄성이 터져나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벨기에의 호텔 조식이라고 하면 빵과 치즈, 햄 정도가 전부인 경우가 많은데 김치에 볶음밥에 알로에 주스까지 나오는 한국의 호텔 조식은 조에에게 또 하나의 문화 충격이었던 셈입니다. 배를 든든하게 채운 조에가 오전 일정으로 향한 곳은 서울의 한 현대미술관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미술관 내부를 보며 연신 감탄하는 조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첨단 기술과 예술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합시킨다는 점에서 벨기에와는 차원이 다른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에의 눈에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가 세련된 나라로 비쳤던 것이죠. 일정을 마친 뒤 자유시간이 생기자 조에가 곧바로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영이었는데요. 이미 한국에 오기 전부터 반드시 가야 할 곳으로 점 찍어뒀던 장소라며 들어가자마자 지갑을 열어버리고 마는 조에. 결국 100유로, 우리 돈으로 15만 원이 넘는 금액을 K뷰티 제품에 쏟아붓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에가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닥터자르트 마스크팩. 벨기에 세포라에서는 무려 20유로, 우리 돈으로 3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에 조에는 벨기에에서 이걸 알았으면 정말 후회했을 것 같다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드럭스토어가 외국인들에게는 가격과 품질,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성지로 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시간 2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정도로 서울은 조에를 붙잡았는데요. 경복궁 앞 광장에서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우산을 들고 오디오 가이드 지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조에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비가 와서 좋지 않다고 할 만도 한데 조에는 오히려 회색빛 하늘이 대도시의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Pleut, il fait froid, mais qu'est-ce que c'est beau! Alors c'est vraiment. On se dit pas que de l'autre côté, à 100 mètres, il y a des buildings incroyables et toute la technologie du monde. Là, il y a la Seoul Tower. Ici, on voit assez bien donc ce temple magnifique et la vue sur les buildings derrière. Je trouve ça très chouette. 빗속에서도 너무 아름답다며 연신 감탄을 멈추지 못합니다.
조이가 경복궁안을 걸으며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풍경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100m 뒤로는 최첨단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바로 눈앞에는 수백 년 된 전통 정각이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도시는 유럽에서도 좀처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조회의 평가였습니다. 실제로 파리나 브뤼셀 같은 유럽의 역사 도시들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서울은 그 경계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도시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조회가 이번 서울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다고 공언한 일정이 드디어 찾아옵니다. 바로 서울 김치 아카데미에서의 김치 담그기 체험이었는데요. Et puis après, on va à la Kimchi Academy et on va faire un kimchi workshop. Et ça, je peux vous dire, les amis, que je vais adorer, je le sais. 앞치마를 두르고 비닐장갑을 끼자마자 눈빛이 달라지는 조회. 강사 선생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배추에 고춧가루 양념을 발라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조회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버무리던 손이 어느 순간 완전히 리듬을 타기 시작하고 결국 두 손 가득 붉은 양념을 묻혀가며 누구보다 진지하게 김치를 완성해 나갑니다. 함께 참여한 다른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장갑을 끼고 배추를 조심스럽게 만지던 이들이 어느새 하나같이 진지한 표정으로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김치가 가진 힘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낯설지만 손을 대는 순간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 말이죠. 김치 담그기를 마친 뒤에는 직접 만든 김치로 만든 김치전과 따뜻한 차까지 대접받는 조회. 감탄 소리와 함께 첫 한 입을 베어무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국의 발효 문화가 얼마나 깊은지를 외국인의 시선으로 그대로 증명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유시간을 쪼개어 조회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서울의 패션 성지라 불리는 성수거리였습니다. 젠틀몬스터, 딥티크, 뉴발란스 플래그십 스토어가 줄지어 늘어선 이 골목에서 조회는 한 가지 사실에 완전히 압도되고 맙니다. Voilà, comme ça vous voyez un petit peu ce quartier où il y a aussi tous les gens super stylés en fait. J'ai pas vu une personne pas stylée ici à part nous presque. 길거리를 걷는 한국인들 중 단 한 명도 스타일이 없는 사람이 없다며 당황한 표정을 짓는 조회. 브뤼셀이나 파리에서도 패션에 민감한 도시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서울의 거리 패션은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조회의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심지어 H&M 플래그십 스토어 하나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냐며 혀를 내두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브랜드도 서울에 오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 그게 바로 이 도시가 가진 독특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3일간의 서울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72시간이었지만 조회의 일정표는 빈칸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질 만큼 설레던 아침, 올리브영에서 탈탈 털린 지갑, 비 오는 날의 경복궁, 그리고 두 손 가득 양념을 묻혀가며 담근 김치 한 포기까지. 이 모든 것이 조회에게는 처음이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을 겁니다. 조회는 영상 초반에 이번 서울 여행이 다음 여행을 위한 작은 맛보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음을 영상 내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편의점 라면 하나, 동네 올리브영 한 곳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돌아오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진짜 힘인 것 같습니다.